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머물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고요. 이제 미국 온 지가 한 2주? 2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현지 다시 시간 적응도 좀 하고, 네, 그리고 뭐 또 미국에서 챙겨야 되는 일도 또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입 나에게 이렇게 말함. 네,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저 내용은요, 아시아경제의 고기정 기자님이 이틀 전에 올린 기사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 나에게 이렇게 말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되게 까다로우시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오리지널 메시지가 4월 16일자로 제목을 보면 메일로 요청드린 건 쪽지 말고 메일로 회신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해당 글은 17일 기준 조회수 15,400회 그리고 댓글 1,200개가 달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신입사원을 지적했더니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A씨는 메일로 요청한 것도 자꾸 메신저 쪽지로 띡 주길래 메일로 요청한 건 메일로 회신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답장이 왔다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말버릇이 저게 뭐냐? 이건 불러서 말해야 된다. 속이 불글불글 끓는다.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A씨는 신입이 몇 살인지 궁금하다. 이에 A씨는 신입의 나이가 30살이다 라고 답했고 C씨는 나랑 동갑이다. 나이 적은 것도 아닌데 개념이 없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저와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여기서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신입보다는 최소한 선배인 거죠, 이분이? A씨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그랬지만 관리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입사원을 지적했더니 이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입사원을 지적했다. 이 A씨는 자기가 신입사원을 지적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한다고 할 때는 사실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지적이 안 되면 상대방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더라도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소위 말해서 지적질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또 고치기는커녕 그 지적을 하는 상대방한테 거부감을 가지거나 또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A씨는 메일로 요청한 것도 자꾸 메신저 쪽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란 얘기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여러 번 신입사원이 쪽지로 A씨가 메일로 요청을 했는데 쪽지로 대응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메신저 쪽지로 띡 주길래 이랬어요. 띡 주길래. 이렇게 띡 주길래라는 표현을 하신 거 보면 A씨는 본인이 보시기에 굉장히 그 쪽지로 오는 것이 성의가 없고 또 그리고 기분이 되게 나쁘다. 네,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요청한 거는 메일로 회신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씨도 이 신입사원에게는 이 건에 대해서 메일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화면에 보신 것처럼 메일만 보내신 겁니다. 현재.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A씨가 어찌해야 될지 전혀 방법을 모르겠어서 아마 너무 답답하니까 이 SNS에다가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야, 말버릇이 뭐냐, 저게 뭐냐, 뭐 불러서 말해야 된다, 속이 볼볼 끓는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 A씨에게 공감하는 모습인 거죠. 네, 그런데 불러서 말해야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꾼 C씨는 자, 신입이 몇 살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셨죠? 네, 그랬더니 A씨가 30이에요. 그랬더니 C씨는 나랑 동갑인데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굉장히 나이에 민감해요. 그렇죠? 네, 근데 C씨는
나이가 30이면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그러면 든 사람은 누구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긴 하죠. 네. 그 30이 아니라 뭐 50 돼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는데 이거는 A씨가 조심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A씨만 조심하면 신입이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이 좋아질까요? 여러분이 A씨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사견으로는요. A씨가 메일로 요청을 했을 때 신입사원이 메신저 쪽지로 답변한 것이 벌써 여러 번 있었는데 A씨가 처음에 이렇게 쪽지를 받았을 때 곧바로 대응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대응하시는 방법도 그냥 메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네, 이런 식으로 메일만 보낸 것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 양반은 내가 쪽지를 벌써 여러 번 답하고 했었는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오늘 뭘 잘못 잡았는지 갑자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지시하는 메일을 뜩 보내가지고 열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럽게 까다롭게 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뭐 나한테 좋게 말을 했다면 내가 어련히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신입사원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추측컨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은 회사 밖에서 친구들이랑 하던 이런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 여기서 우리 화면에서 봤듯이 되게 까다로우신 냉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투로 카톡이나 문자 등 보내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회사 안팎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늘 하던 식으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결과 중심적이라서 뭐 일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게 메일이 됐든 쪽지가 됐든 그런 뭐 무슨 채널을 쓰든 또는 중간 과정이 어떻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뭐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 그냥 가능성을 같이 얘기해 본 거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의 목적이 우리가 이 신입사원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아가서는 상호 그 관계를 CC와 A씨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직접 대면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피드백을 주는 것도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먼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피드백을 준다. 네, 우리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건설적인 피드백 주는 거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건설적인 피드백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누리꾼들의 반응처럼 A씨가 신입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너는 또는 넌 나이가 30이나 됐는데도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것보다는 A씨가 한 행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베이스로 묘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말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알려줘야 된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에게 자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쪽지를 띡띡 보내면 회사가 무슨 뭐 너네 친구들하고 노는 데냐?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뭔가를 뭐 집어던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상당히 화가 난다. 진짜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것이 진짜 화를 내는 것과 말해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먼저 긍정적인 감정을 좀 표현해 주고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평소에 상대방이 잘하는 것과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뭐뭐님이 뭐뭐 하는 거를 또 그런 능력을 참 높게 보고 높게 평가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신 거를 보고서 제가 사실 적잖이 놀랐고 왜 그러셨는지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제가 A씨였다면 다음과 같이 피드백을 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둘만의 조용한 장소, 뭐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또는 카페 같은데 이렇게 가서 커피 한 잔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근황 얘기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뭐뭐님, 이건 그냥 신임님이라고 하죠. 네, 신임님과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낫겠고요. 신임님과 잠시 나누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자고 불러서 이분이 잔뜩 경계하거나 또는 방어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방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보통 똑똑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물어보고 들어가도 좋다는 일단 허락을 받고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은 제가 메일로 회신을 주입사 요청을 드렸을 때 제가 까다롭다고 하셔서 솔직히 좀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앞뒤 설명도 없이 쪽지 말고 메일로 회신 달라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니까 신임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건 아니셨나요? 네, 이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임님이 아니라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업무상 주고받는 이런 내용이나 자료는 사내 메일을 통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그 메일에 남겨진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 자료 등을 보다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메일이 쪽지보다 용이하니까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그게 CM님이 우리 회사에 계시는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실 때에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CM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때 신임님이 말을 알아듣고 잘 알겠다고 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했다라고 일단 치고요. 네, 신임님이 제 말씀을 이렇게 곧바로 수용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릴 때 신임님처럼 시원하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흔치 않은데요. 오늘 신임님이 이렇게 유연하고 또 멋진 모습을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임님도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기분 어떠세요? 네, 혹시 언짢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네,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네, 그럼 저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물어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대화를 더 나누고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혹시 제가 업무하시는 중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으면, 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뭐, 그러면서 같이 일어서고, 같이 걸어가면서,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참 좋네요. 네, 다음에는 소주 한잔 하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만약에
제가 A씨였다면 신입에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기회를 가졌다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코멘트란에다가 좀 보내주시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피드백 방법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더 효과적인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코멘트란에다가 역시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